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으로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 사퇴하라 이런 요구로 들리는데 이 발언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내 거취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실 줄로 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렇게 뜨겁게 펼쳐지는 동안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혹은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 또는 압수수색하고 있죠.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겁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철수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나홀로 출마 상태셨잖아요. 예,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7명의 후보자들이 결정이 됐는데 다만 나올 거라고들 많이 봤던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결정했어요. 네. 경쟁자가 한 명 줄어서 좀 낫다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좀 아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당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70% 정도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서로 혁신 경쟁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혁신 경쟁할 사람이 한 사람 빠짐으로써 그만큼 혁신의 목소리가 약화되죠. 그게 당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서 좀 치열하게 같이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곽에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거나 이렇게 외곽에서 지원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저도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건 예. 자기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하신 당 혁신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두 가지 대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그리고 극단 세력과의 단절 요구를 하셨는데 예. 근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한 상태죠. 탈당한 상태인데도 당 내부에서는 단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예, 이거를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단절할 방법이란 게 있습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지금 현재 탈당한 상태지만 아직도 그 관련된 분들이 남아 계시니까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인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백서를 만들어서 네. 대선 백서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것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대선 백서를 만드는 의미가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들 필요 있겠느냐. 그래도 사람의 그 기억력이라는 게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수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사과를 하고 네. 또 어떤 분은 윤리위에서 심사를 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예. 이미 네.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정부하고 당 관계가 서로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지난번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당을 정부의 부하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정상화 바로잡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안 후보님은 완전한 단절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만 반대로 포용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입당한 전한길 씨.
사실 이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닙니다만 영향력이 워낙 큰 스피커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비치는 어떤 당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자유 있는 거 아니냐?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당에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저 당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물론 그 민주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필요하죠. 예. 영어 표현으로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있어야지 당이 민주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일정한 범위 내여야 됩니다. 아하.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까지도 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쟁이 되고 당이 정말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차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쪽도 좋고 우리 당에도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전한길 씨의 생각은 너무 많이 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분을 예, 포용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가서 당 차려라? 네,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 이건 한참 우리 당의 그 생각과는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당을 차리시면 예.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어허. 서로 힘을 모아서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뜻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신동욱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대여섯 명이 가서 얘기하지 않느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 그렇게 다 품고 스펙트럼 넓게 가져가는데 왜 국민의힘은 자꾸 줄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분의 반론 같습니다. 신 의원 생각엔 어떻게 동의하세요? 혹은 근데 반박하세요? 일종의 진보 정당 쪽을 보면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또 여러 당들이 지금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당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생각이 가깝기는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들이 다 있어서 당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 크게 보면 네. 두세 정도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특히 이제 이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 따로 떨어져서 당을 차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품고 갈 수 없다란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은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토론도 하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미 정해졌고 김문수 후보는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만은 안 된다는 국민들이 41%나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에도 우리 당이 정말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계엄령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주장하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17%로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수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돌아서게 하고 당을 쪼그라지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아예 김문수 후보한테 거취를 결정하라 어제 그러셨어요. 그냥 출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거취 결정하라 그러셨어요. 예. 예, 그 얘기는 후보 사퇴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혹은 당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세요?
뭐 저기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사실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난 대선 패인 중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께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약속 어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늦게 탄핵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예.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국민들 마음은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선 패인의 큰 요인 중에서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사죄의 뜻으로 거취를 결정하라. 그 거취의 범위는 네. 뭐 결국은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뭐 맡기겠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긴 그랬습니다.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보직은 사퇴하셔라. 당대표 네, 후보직은.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하는 거 혹시 해당 행위로까지 보시는가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해당 행위 어느 정도 저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왜 그러냐면 당 내에서도 예. 보면 찬탄파와 반탄파가 예.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다 그 찬탄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걸 뭐 반드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아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합리적인 그 보수 세력들이 더 실망을 낳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17%까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행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 안에 여러 의견이 혼재해 있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예, 말씀. 그렇습니다. 장동혁 의원은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 취했고 탄핵에도 찬성하지 않았느냐. 탄핵에 반대한 40%가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라. 후보직 사퇴하라. 이렇게 어제 요구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보면은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법이 당론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법에 따라서 충실히 보통의 경우에는 제 소신과 당론이 맞아서 당론을 따르긴 하지만 네. 이 경우에는 저는 그 당론보다는 제 소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행동한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그러셨는데 장동혁 의원이 받아치시네요. 안철수 후보 사퇴하시라고. 예. 뭐 한 말씀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한테. 뭐 선거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웃고 넘어가시네요. 제가 예, 나중에 예. 장동혁 후보님 나오시면 또 그냥 질문 뭐 드리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요? 그 요구가?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지금 줄줄이 특검 조사 대상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 14시간 조사받았고요. 그전에 권성동,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 당했고 누가 당대표가 되시던 간에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취해야 할 일은 이 특검이 연장되는 것을 막는데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사상 최대 규모인 검사 120명에다가 거의 최장 기간인 170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특검이 170일 더 연장이 된다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 특검 시간 연장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수사를 다 못했으니까 연기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또 명백하게 정치 보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는 반대해야 된다. 그래야
수사가 다 끝났는데도 예. 뭐 민주당은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또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에 부딪힐 겁니다. 예. 연장은 안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영향 줘선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다만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선 긋는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 대상에 오른 모든 의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난 정치 보복이요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게 구분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글쎄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좀 연장되고 이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예. 그 국민의힘 소속은 현재 아니지만 과거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재 개혁신당 대표 이 대표도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개혁신당 측에서는 특검법 발의에 앞장선 사람인데 그 정도로 당당한데 당대표로 뽑힌 다음 날 특검이 들이닥친 거 이거 정치적 망신 주기 의도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다른 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 당이 제대로 단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전략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연장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와 하나 또 더불어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게 신천지 개입설인데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게시를 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내가 여론조사에서 한참 앞서가고 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의 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이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에는 통일교 수십만 명 책임당원 가입이란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 당시 안철수 후보님도 경선 참여를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우리 당에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제3후보로 있다가 그렇죠. 예. 나중에 참여를 하셨죠.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했으니까요.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그 당시 대선에 참여하면서 상황을 보고 계셨을 텐데. 예. 대선 예. 후보셨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 혹시 제가 사실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에 없다 보니까 예. 아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미 민주당에서 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입장 취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입니다. 이것이 범죄 혐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대신에 또 이게 명백하게 정치 보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제가 대표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여기서도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에게 우선 그 소환된 본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예. 지도부에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당한 수사라고 밝혀진다면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